코리아 포커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코리아 브리핑입니다. 북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22일 제1973 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김 최고사령관은 일단 싸움이 터지면 적들의 심장부에 벼락같이 돌입하여 맡은 군사 대성물들과 괴뢰반동 통치기관들을 불이 번쩍나게 타격 소멸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선중앙통신사는 24일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전략포격기 B-52, 핵동력 잠수함, 핵타격 수단들까지 투입된 실동 핵 전쟁 연습이라고 지적하면서 북의 정전협정 백지화는 조선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장내기 위한 정의의 대결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2일 북코리아 인권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북코리아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북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협잡 행위다. 우리는 정치적 대결과 모략의 산물인 이번 인권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에 옵서버로 참석한 서세평 북대사도 결의안은 북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들어있는 것이다. 결의안에서 언급한 인권유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백서에서 1966년 7월 한미행정협정을 굴욕적인 매국협정으로 미군의 범죄에 대한 남코리아의 형사재판권과 손해배상을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죽은 자는 있으나 죽인 자는 없다는 말을 인용, 윤금이 살해 사건, 중학생 장갑차 압살 사건, 여성 지하철 성추행 사건, 서울 한복판 미군 총기 난사 사건 등 살인, 강간, 강력범죄 및 교통사고들을 열거하고 최대 인권 유린지대는 미국에 의한 남코리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코리아에는 절대빈곤층 570여만 명, 근로빈곤층 250만 명, 극빈곤층이 1000여만 명에 달한다며 이런 남코리아 정부가 인권을 운운할 처지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으로 남코리아 브리핑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해 보이고 있는 현 정치적 행보가 평화보다 오히려 전쟁을 결심한 듯 보여 코리아 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물론 시민사회 단체들까지 대북 특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사 파견이야말로 대화 의지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히 접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 대통령은 19일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며 북핵 규탄과 강력 제재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연평도 해병부대에서 10배 타격을,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준전시 상태라는 결연한 각오를 강조하며 전쟁 기운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진심캠프 국민소통자문단 이동주 자문위원이 19일 발간된 월간 신동아 4.15에서 4.24 재보궐선거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안 후보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는 안철수 현상이 자기 개인의 대중적 인기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아이돌 스타같이 행동하면서 소중한 국민적 에너지를 사유재산처럼 낭비했다고 말하며 미국에서 돌아온 안 후보가 새정치를 위해서는 재보선 출마에 집착할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반성과 향후 행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신당 창당을 포함한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여론 조작과 국내 정치 개입 지시 의혹이 제기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오후 원 전 국정원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 전 원장이 24일 미국으로 출국해 스탠퍼드 대학 개건연구원으로 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은 도피성 출국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2일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과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미얀마 자원개발업체인 KMDC의 주식 보유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가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명박 전 정권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그대로 유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갤럽이 3월 3주차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를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내각 청와대 인선에서 보이고 있는 각종 비리 의혹, 병역 문제와 대선 공약 후퇴 및 변질 논란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국제브리핑입니다. 지난 15일 미 국방부가 북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서부 해안에 요격미사일 14기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18일 중국이 대립만 강화시킬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습니다. 또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양국 정상 간 전화회담 발표에서 시진핑 주석이 말한 내용만 빼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중국이 현 대북 문제에 대해 설득 어렵지만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로이터 통신, AFP 통신과 같은 주요 외신들은 시 주석 남북대화 증진 의지 밝혀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코리아 반도의 안정이 중국의 이익이며 남북의 대화 증진에 협력할 것이라며 중국은 남북한이 화해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프러스 의회에서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국민들에게 예금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예금 과세안이 19일 최종 부결됨에 따라 아나스티아데스 대통령과 사리스 재무장관은 24일 자정까지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등 일명 트로이카와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이프러스 정부는 100억 유로, 약 14조 4천억 원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과도한 금융 부분을 과감히 축소하겠다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현지 시간 25일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사이프러스 정부에 대한 구제금융 조건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사이프러스 노동자 민중들은 대통령궁과 유럽연합 사무소 앞에서 트로이카는 유로화를 인쇄하고 국가들을 팔고 있다. 이는 경제 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3차 대전이다. 라고 외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포커스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